네, 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정인섭 소장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구조 종류에 따른 재료, 그 다음에 구조의 형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장단점들을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시공을 하고 있고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죠. 이제 뭐 RC 구조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RC라는 건 이제 Reinforced Concret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는 크게 이제 철근, 인장력을 담당하는 철근과 이제 압축력을 담당하는 그 콘크리트 두 가지의 물성이 만나서 이제 구조체를 형성하는 거고요. 장점으로는 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좋다. 네, 첫 번째로. 그래서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고층, 초고층 빌딩에도 구조체를 만들 때는 뭐 이런 철근 콘크리트가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내화성이 좋고 또 수명이 길다. 수명이 길다는 건 이제 내구성도 좋다는 거죠. 내화성이라는 건 이제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건데 철근은 안에 들어있고 콘크리트가 이제 피복을 해주면서 두께를 만들죠, 구조체를.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자체는 이제 불에 잘 타지를 않죠. 그렇다 보니까 불이 나더라도 마감재 같은 거는 다 타서 없어지지만 콘크리트 자체, 벽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명도 또 길고 아마 뭐 100년 이상도 간다고 하고요. 이미 콘크리트를 쓴 지 뭐 100년이 넘었겠지만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죠. 그 기계나 전기, 설비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쓸 수도 있는 그런 구조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형태적으로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 원하는 형태, 뭐 원이 됐든 뭐 사각형이 됐든 세모가 됐든 그런 형태, 형틀만 잘 잡고 그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원이든 뭐 세모든 네모든 상관없이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뭐 캔틸레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민보 형식의 그런 이제 건축물도 기둥이나 벽체가 받치지 않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띄워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성을 구현할 수 있는 구조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콘크리트 같은 거를 이제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 콘크리트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습식공법이거든요. 습식공법이라는 건 타설을 해놓고 이제 그 양생을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동절기에는 공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 콘크리트가 얼어버리거나 이제 양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자의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동절기에는 좀 어렵다. 이게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공사 단가가 좀 비싸다라고 알고도 계신데 이게 이제 뭐 구조체의 생김새나 이제 그 뭐 넓이, 그 다음에 기둥 보의 사이즈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 공법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막 엄청 비싸다 뭐 그렇게 또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좀 특이한 구조, 특이한 공간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열결 가능성이 좀 높다인데 콘크리트랑 철근 자체가 열 전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이 빨리 전도가 더 많이 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단열을 잘 해주지 않으면 내부로 이제 열교가 생겨서 그 안쪽에서 이제 결로가 생기거나 그런 이제 하자의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건물은 반드시 내단열이 됐든 외단열이 됐든 단열을 아주 잘 해줘야만 열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조는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사진을 보시면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이제 이렇게 타설이 끝난 요건 지금 비계이고요. 요 타설이 끝난 회색 면의 콘크리트들이 보일 텐데 얘네들은 철근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이 나거나 그래도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피복 두께를 형성하고 있어서 막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창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에도 되게 수월해요. 왜냐하면 철근이 안에서 이제 인장력으로 잡아주고 있고 콘크리트가 또 단단하게 압축력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창, 가로로 특히나 이렇게 가로로 큰 창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요거를 좀 보시면 이제 요거는 타설 중간에 찍은 사진인데 벽체가 두께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철근들이 솟아 있죠. 그래서 세로 철근이, 수직 철근이 있고 수평 철근이 있고 이렇게 격자로 철근들이 배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철근들이 콘크리트를 또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강도를 더 이제 높여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목구조, 나무죠. 나무로 된 구조체를 쓰는 집들이 있는데 목구조라고 했을 땐 크게 이제 구조 형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원주택 같은 걸 짓다 보면 이제 경량 목구조라고 해요. 요즘에 많이들 쓰시죠. 그 다음에 경량 목구조가 있고 중목 구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경량 목구조라는 건 뭐냐면 나무를 쓰긴 하는데 그 나무를 벽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벽체 자체가 구조체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체가 하중을 받치는 거죠. 2층에 하중을 받치고 뭐 지붕을 받치고 이런 형식이 이제 경량 목구조라고 되고, 경량이라고 쓰는 이유는 이제 부재 자체가 훨씬 그 공업화돼 있고 좀 부재 사이즈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사이즈들을 핸들링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목수들이 이걸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이제 벽체를 만들고 또 창 계구부를 만들고 뭐 지붕을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제 그 목재들을 쓴다 해서 경량 목구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목 구조라고 했을 때는 이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경량 목구조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벼운 좀 얇은 상대적으로 얇은 재료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벽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 자체가 구조체가 돼서 하중을 견디게끔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중목 구조인데 중목 구조는 기둥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한국 건축에서 이제 뭐 기와집, 뭐 사찰 이런 데 가시면 다 이제 나무로 된 그 기둥보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중목 구조인데 요즘에는 이런 이제 공업화된 그 목재들을 이제 굵죠. 훨씬 이런 굵은 이제 기둥, 그다음에 보, 이렇게 부재들이 훨씬 커요. 근데 중간에 이제 벽체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기둥, 보가 다 하중들을 견뎌주는 중목 구조. 그래서 중목 구조의 또 장점은 이제 그 기둥이나 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 그리고 좀 자유로운 그 평면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경량 목 구조는 내부의 벽체들이 대부분 그 하중을 견뎌주기 때문에 벽체를 없애거나 하기에 조금 이제 더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구조에서 이제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이제 뭐 습도 조절이 뛰어나다. 아무래도 이제 나무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이렇게 숨을 쉬고 어느 정도 이제 습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습도 조절이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죠. 그래서 단열성이 우수하죠. 나무는 콘크리트보다 이제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그 외부의 겨울에 외부의 차가운 이제 기운들을 내부로 전달해주는 그 열 전도율 자체가 낮아서 열교가 이제 잘 발생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경량 목 구조일 경우에는 단열을 이제 중단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벽체를 이렇게 수직의 그 부재들을 이렇게 다 세운 다음에 그 사이에 단열재를 넣거든요. 벽체 사이에. 그래서 단열재 자체가 그 벽 중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벽 안쪽에. 그러다 보니까 단열이 이제 중단열로 돼 있고 나무 자체는 또 열전도가 낮기 때문에 단열에는 좀 유리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단열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뭐 외부에 한 번 더 단열재를 이제 목 구조에 붙여주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선택 사항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기가 짧다인데, 공기가 짧다는 게 상당히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하죠. 그럼 뭐 콘크리트로 이제 뭐 한 30-40평짜리 집을 지으면 한 4개월, 5개월 걸린다고 하면 경량 목 구조로 했을 때는 뭐 빠르면 2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 당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을 쓰지 않고 이제 건식공법으로 목수들이 그 자리에서 잘라서 이제 박는 탁 하나 뭐 못으로 박아서 이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조립하듯이 이렇게 지어가기 때문에 엄청 빨리 골 쪽까지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짧다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가 쉽다라고들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서양에서 이런 경량 목 구조는 다 넘어왔거든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가 유명한데
그런 데는 뭐 홈디포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이제 이런 건자재를 파는 매장인데, 그런데 가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사서 그걸 잘라서 이제 원하는 부위를 이제 그 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공구나 이런 것들도 다 구비가 돼 있고, 또 이제 집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가라지 같은 데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조금 그런 이제 그 인프라가 적죠. 뭐 홈디포 같은. 근데 조금씩 이제 목조 시장이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공구나 뭐 보수하는 뭐 재료들, 뭐 업체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더 쉽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내 집을 내가 관리하면서 뭔가 보수도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뭐 DIY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나무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다고는 하는데, 나무 그 목조 경량 목구조를 만들 때 그 부재 자체를 그냥 나무에 그냥 불에 타는 나무를 쓰진 않죠. 그걸 이제 화학 처리를 해서 불에 이제 덜 타게끔 만들긴 해요. 그래서 뭐 불에 타서 완전히 와장창 무너진다 이런 개념은 아닐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상대적으로 콘크리트보다는 당연히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을 타는 걸 이제 오래 놔두면 이제 전소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목재 자체에서는 이제 유독가스가 크게 발생을 하질 않고, 마감재에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부분은 뭐 철근 콘크리트와도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층간 소음이 심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이제 변형된 케이스긴 해요. 왜냐하면 층간 소음이 심하면 이제 그 유럽이나 뭐 서양의 뭐 미국이나 그런 목조 주택을 가보면 2층에서 쿵쿵 뛰면 막 삐걱대는 소리도 있을 거고, 막 쿵쿵 울리는 소리가 나는 데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바닥을 이제 띄워서 시공을 하고, 아무래도 좀 그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데, 특이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에는 바닥 난방을 우리나라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결국에는 몰타를 치고 그 난방 배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몰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 치게 됩니다. 그 목재 그 마루 판 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쿵쿵대거나 막 밑에 층에서 울린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잘.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이제 조금 울림이 조금 있기는 한데, 뭐 층간 소음이 심하다라는 거는 뭐 공법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제 해결이 가능하죠. 그 흰개미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흰개미가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건축이나 이런 것들, 뭐 문화재, 그러니까 아까 중목 구조의 문화재 이런 것들은 막 갉아먹기도 시작하고 완전히 뭐 해생 불가능이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흰개미가 나타났을 때 이제 목 구조에 대한 그 해결책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 훈제를 해가지고 그 해충까지 다 박멸시키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경량 목구조, 그러니까 공업화된 재료에 대해서는 그 방제에 대한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형태에 대한 제약이 좀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나무가 가지는 그 물성 자체가 막 철근 콘크리트처럼 개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구조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개량이 어느 정도 된 나무를 쓴다는 게 이제 집성목 정도를 쓰는 건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막 원이나 뭐 자유롭게 이렇게 깎아서 그러니까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깎아서 만드는 개념이 되는 거고, 철근 콘크리트는 아마 찰흙이죠. 찰흙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서 뭔가 이렇게 그 형틀대로 모양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약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스틸 하우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스틸 하우스라고 하면 이제 그 스터드 형식의 스틸 하우스를 말을 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구조체가 철로 된 구조, 그걸 이제 스틸 하우스라고 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터드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골 형식이 있죠. 아마 철골조는 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H빔이라고 하잖아요. 공장 같은 거 지을 때 뭐 빨간색 그 아마 구조체를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요런 게 이제
그 철골조이죠. 철골조는 이제 기둥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목구조에서 경량식 목구조랑 그 중목구조 요거를 비교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료만 철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드 방식은 철 부재로 벽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중을 받게끔 만드는 구조체이고, 철골조는 이제 중목구조랑 같아요. 그래서 H빔으로 기둥보를 만들어서 이제 하중을 받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시공이 빨라요. 네. 그래서 뭐 자르고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공이 굉장히 빠르고요. 공기가 짧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구조가 비교적 자유롭죠. 네.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H빔이나 이제 그런 그 철골 부재들이 대공간, 그래서 그 기둥이 없이 그러니까 스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볼을 길게 보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죠. 구조 자체를. 그래서 이제 좀 내부의 공간을 이제 만들 때 철골조를 활용을 하면 조금 대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이라는 게 이제 나무하고 다르게 이제 밴딩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굽혀지기도 하고 이제 원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내구성, 내진성이 좋다. 요거는 내구성은 당연히 이제 그 금속이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또 단점으로는 이제 철이 아무래도 이제 불에는 좀 약하죠. 내화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구성과 내진성이 좋다는 게, 그러니까 스터드 형식이든 철골조든, 스터드 형식은 어쨌든 벽체가 촘촘하게 다 이렇게 짜져 있는 형식이라서 지진에 흔들려도 집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벽체들이 다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진성이 좋은 거고, 철골조는 기둥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긴 하겠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막 크랙이 가서 한 번에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사실 내진성이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이런 철골조나 스터드 형식도 그 내진에 대한 그 계산값으로 부재를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건 이제 어느 건물이나 마찬가지긴 하겠죠. 단점으로는 이제 열전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뭐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훨씬 열전도가 높기 때문에, 철은 뭐 아시겠지만 금방 차가워지고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체야말로 단열을 제대로 보강을 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결로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철이라는 건 부식에 또 약하잖아요. 그 습기에 약하고, 그래서 물이 이제 철 표면에 붙으면서는 아무래도 부식이 생기게 되면 구조체가 부식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단열을 엄청나게 잘 보강을 해야만 되는 집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뭐 ALC 블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ALC 블록인데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 웨이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이걸 약자로 AL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블럭으로 만들어서 이제 쌓는. 그래서 근데 블럭이 엄청 크거든요, 하나가.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을 보시면은 이 벽 자체가 이제 보통 그 시멘트 블럭이라고 하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이제 그 블럭보다도 훨씬 가볍죠, 경량이라서. 그래서 부피는 크지만 그 다공질이어서 가볍고 이제 핸들링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공기나 이런 것들도 단축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다공질이다 보니까 이제 장점으로는 단열성이 좋아요. 가볍고 단열성이 좋아서 핸들링이 좋다. 그러니까 안에 다공질들이 아무래도 공기층이 있으면 그 열전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이 ALC 블록은 벽 두께를 일정 이상 정도만 설정을 해주면 단열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단열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열성이 되게 좋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습도 조절에 좋다. 그래서 다공질이다 보니까 습도를 머금었다가 뱉고 이런 기능들이 되기 때문에, 좀 장마철에 습하면은 그 습기를 좀 머금었다가 또 겨울에는
그 좀 건조하면 습기를 좀 내뱉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좀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볍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블록 하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습식공법이 아니라 이제 건식공법이기 때문에 양생 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에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ALC 블록 자체는 친환경 자재로도 좀 유명하죠. 그런데 이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또 단점이 습기에 약하다예요. 그래서 기밀하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습기 때문에 이제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공질에 습기가 계속 들어차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썩기도 하죠. 그래서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게 가장 취약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점으로는 그 습도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공기 중에 어느 정도 이제 떠다니는 그 포화 상태까지 가지 않은 습기들을 어느 공기 중에서 먹었다 뿜었다 하는 거지. 실제로 이제 뭐 화장실 벽체에서 액화된 그러니까 물이 이제 바로 ALC 블록에 닿거나 이제 외부에서 장마철에 뭐 비가 와서 비가 새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 내부에서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핀다거나 그 습기가 또 빠져나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엄청 기밀하게 잘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조금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뭐 벽돌 구조, 연화조. 아마 뭐 건축물 대장이 이제 오래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축물 대장 때 보면 이제 연화조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벽돌 구조인데요. 이 벽돌 구조의 집들은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짓지는 않죠. 아마 옛날 구옥들을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저희 생활건축이 처음에 이제 사옥 짓고 만들 때도 이제 벽돌식 구조였어요.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구조 보강을 다 했거든요. 이런 벽체, 그러니까 벽돌로 쌓은 이 벽체 자체가 구조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중을 다 받아주고 있는 거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얘는 그냥 치면 깨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내진에는 되게 약한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벽돌 구조라고 하지만 이제 층수를 2층, 3층 이렇게 쌓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바닥 자체는 또 콘크리트를 한번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100% 벽돌로만 이제 구조체를 만드는 집들은 사실 잘 없죠. 예, 요즘에는 더군다나 뭐 단층집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뭐 창고나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벽돌조의 한계가 많이 있었고 그 옛날에는 왜 이런 걸 많이 했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차라리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표준화되지가 않았었고 이런 벽돌을 그냥 싼 인건비로 이제 맨날 며칠 쌓아가지고 만드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지어졌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이 조적 자체가 사실 단가도 되게 높습니다. 장점은 근데 이제 경제적이라고 했는 건데 이게 이제 옛말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요즘엔 사실 잘 쓰지 않고요. 뭐 내화성이 좋다 정도를 장점으로 할 수 있겠네요. 불에 타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단점들이 요즘 건축의 기준으로는 많이 발생을 하죠. 이제 내진 성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오면 이제 벽돌이야 다 무너지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습식 공사로 동절기에 공사가 어렵다. 이것도 이제 습식 공사예요. 그래서 그 벽돌과 벽돌을 얹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시멘트 몰타를 넣잖아요. 그게 다 습식,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좀 공사가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벽체가 두꺼워진다. 벽돌 자체의 기본적인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 벽돌이 또 힘을 받고 하중을 견디려면 아마 외벽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한 뼘, 한 200mm, 그러니까 20cm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또 뭐 단열이 들어오고 뭐 내장 마감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벽 두께가 되게 두꺼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화 현상. 벽돌 자체가 물을 또 머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물을 머금었던 벽돌들은 이제 하얗게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단점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구조체 자체를 벽돌로 쓰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벽돌을 이제 치장 벽돌이라고 해서 마감재로 쓰시죠. 그래서 벽돌을 마감재로 썼을 때에 이제 고풍적인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집 자체가 뭔가 이렇게 쌓아서 올린 듯한 구축적인 이미지도 주기 때문에 외장재로는 벽돌을 많이 쓰고 있고, 요즘엔 또 벽돌을 닮은 이제 벽돌 타일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구조 재료에 대한 형식들을 좀 살펴봤고요. 장단점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